6일 오늘 시장 보도록 하죠. 토요일에 탄핵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시장은 오늘 굉장히 좀 안정세를 취할 것으로 시장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이게 끝은 아니죠. 끝은 아니고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될 때까지 또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느냐가 일단 중요하긴 한데요. 이전에 이제 박근혜 행정부 때나 아니면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나 그때 이제 탄핵 이후에 탄핵 정국이라고 그러죠. 인용되기 전까지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에 조금 더 희망이 섞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그냥 곧장 뻗어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뻗어 올라간 적은 없고 좀 이렇게 행보를 좀 자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이 부분 자체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체크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 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세를 취한 건 아니에요. 환율은 다시금 위로 좀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사실 불확실성이 좀 커진 시장이긴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되었던 이번에 탄핵 정국이 탄핵 인용까지가 뭐 2달 일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2월 달이 되고 아니면 3월 달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정상들하고 뭔가를 갖다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 자체를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다라는 것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한 2달 정도는 이제 일단은 미국의 외교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응 체제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사실은 우리 원화가 지금 약세로 가는 부분은 이제도 말씀을 한번 해드린 것처럼 지금 위엔화가 지금 강세로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위엔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세 일정 부분의 약세 수준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 중국에 대한 관세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봐주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조금 연동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움직임 자체가 여전히 뭐 많이 팔고 있죠. 많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이 4천억 정도씩 이렇게 팔아주고 코스닥에서 1,000억 정도 팔아주는 거에 대해서 시장 일각에서는 이게 탄핵 정국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경제적인 요인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살 수 있는 시장은 아마 2월달, 3월달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2월달, 3월달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중국에 관세 때리고 중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외교로 풀 거냐, 아니면은 위에나 약세로 맞섰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통화도 같이 움직일 거고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지금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외국인들이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나 아니면 중국을 매수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2월달, 3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은 이전에 계속 말씀을 해드릴 때, 뭐, 강세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약세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부분은 추세에 부딪힌 자리죠. 아마 이전부터 저한테 리딩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 자체가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이제 음수로 이렇게 이제 조정받을 자리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잘해야 되겠죠. 이전에도 얘기를 한번 해드린 것처럼 오늘도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추세가 돌파가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강세로 간다라고 시장에서는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강세로 가지 않는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가죠. 하락으로 내려가다가 이걸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 많은 부분은 여기서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해드렸고 패턴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도 움직이냐 하면 그냥 하락으로 꽂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방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목을 이제 매수하거나 긍정적으로 일단은 주식을 담아 모을 때가 지수가 일단은 이전에 저항받았던 가격을 다시금 돌파할 때 이때가 바로 그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도 언급을 죄송합니다. 언급을 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은 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부분이 언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지수권은 기억을 해 두세요. 2540포인트, 40포인트 근처, 지금부터 2540포인트 근처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멈췄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오르다가 여기서 멈췄잖아요. 멈춘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하면 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바뀌는 게 되죠. 7월 11일부터 시작돼서 쭉 떨어지던 요 하락 추세가 이번에는 상방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이제부터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되신 분들은 모니터라도 표시 한번 올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밀리고 있는 부분이 뭐 부담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쫄아가지고 종목을 다 던질 이유는 아직은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하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있고, 이거 몇 번이나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고 난 다음 여기서 또 빠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었죠. 하락에 하락을 더합니다. 하락에 하락을 더해서 이렇게 또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또 여기서 또 빠지는 부분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렇죠? 하락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또 빠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마지막에 여기서 또 한 번 더 빠지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거래소하고 조금 다르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많이 빠지고 난 다음 지금 돌렸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많이 빠지고 돌리면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닥은 V자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V자 반등은 이렇게 되는 게 V자 반등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렇죠? 반등의 상단 부분까지 지금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저항선에서 저항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그다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한번 눌렸다 가느냐 그냥 가느냐 이렇게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권은 일단 지금은 696포인트 봅니다. 696포인트 보고요. 696이 안 깨지면 바로 일단 720까지 갈 수 있어요. 696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바로 이제 720포인트 언저리까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696이 깨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696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지수는 일단은 667포인트까지 한번 눌렸다 갈 수 있다. 가더라도 667까지 한번 눌렸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 시장도 오늘 쭉 올라가다가 첫 번째 저항이고, 코스닥도 지금 저항 받을 자리, 이전에 다 방송 보셨죠? 그렇죠?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지수권에서 대부분 멈춰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좀 흔들리더라도 뭐 크게 겁내지 마시고 흐름 자체가만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다라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죠. 자, 그 외에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움직임 주고 있는 종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 종목은 SKC입니다. SKC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가 있죠. 이렇게 추세가 꺼지는데, 이 추세 꺼지는 부분이 하락으로 일봉상으로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기술적 반등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눈을 자꾸 틔워야 돼요.
눈을 틔워야지 돈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를 가는 종목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부분은 가만히 보면 이전 고점까지 올라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추세선에 부딪히면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얘도 지금 올라가다가 요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요 기술적 반등 부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술적 반등은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익이 안 난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게 될 수 있으면 조금 안 하는 게 좋다. 좀 조심하는 게 좋다.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가 막혀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두산은 정반대죠. 두산은 오늘 50일 신고가 다시금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산이라는 종목은 사실은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자회사 모멘텀이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요. 로봇도 가지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드론도 가지고 있죠. 드론도 일단 가지고 있고요. 시장 안에서 로봇 드론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가장 큰 하두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 자회사로 지금 로봇도 가지고 있고 드론도 가지고 있고,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할까요? 자, 0919번 들어가서 회사에 대해서 뭔가 살펴볼 때는 0919번 들어가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회사에 이제 지금 보면 자회사라든지 하는 부분을 충분히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서 일단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도록 할까요? 계열 회사들을 쭉 보면 이게 이제 상장되어 있는 계열 회사도 있고 상장이 안 돼 있는 계열 회사도 있는데, 보면은 이 두산입니다. 그렇죠? 두산이라는 회사가 어디다가 어떻게 출자를 하고 있는지를 쭉 내려가서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봐줄 수가 있는데, 이쪽 보면 두산 마켓 아시는 거, 두산 테스나는 없고요. 큐빅 뭐 쭉 내려가다 보면 두산 마켓 관련된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뭐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이게 드론입니다. 드론. 두산도 드론에 대해서 이제 강점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요게 일단은 드론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되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두산은 사실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죠. 그렇죠? 요게 이제 지금 상장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자력이 되었던 아니면 가스터빈 되었던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도 일단은 봐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은 없는 게 없는 회사다라고도 시장 안에서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5주가 아니고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뭐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데,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52주 갔다가 한번 눌렸다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얘 요번에 세기 한번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붙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있고, 요 추세선 그대로 가면은 이렇게 N자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냥 세기가 아니고 N자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보이죠? N자하고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도 좀 돌파 가능성은 일단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제가 이제 두산의 회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타이밍 나왔던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만 드리고 개별로 보자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신고가 내고 있는데 뭐 끌고는 가시는 건 나쁘지는 않고요. 오늘 종가처럼 저가 하면서 한번 끌고만 가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효성중공업 돌았습니다. 오늘 2025년도에도 계속 저는 화두가 될 게 전기 관련된 부분은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전기 관련된 부분은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왜 이쪽을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해드리고, 나중에 그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SK 스퀘어 있고요. 근데 SK 스퀘어도 아직은 상방은 아니고요. KT 있고요. KT는 상방입니다. KT는 예전에 우리가 배당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가 좀 된 것 같은데, 그때가 일단 57,000원 정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57,000 정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배당으로 그때 처음 접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가격이 한 25,000원, 6,000원 정도 일단 됐었는데, 지금 거의 더블 정도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서 얘기를 했다시피 저는 2026년도가 AR 그레이스의 해가 된다. AR 안경이 해가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AR 안경이 완전히 상용화는 아닙니다만은 진짜 얼리 어댑터가 뭔가 상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된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가죠. 삼성전자가 내년 1월 달에 이제 시제품 보여주고 내년 가을에 이제 제품을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판매 시작하면 뭐 애플도 따라올 거고, 메타도 사실은 2026년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들한테 이제 지금 프로토타입을 일단 하고 있고, 2026년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상품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시장 안에서는 요 그레스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레스 부분에 있어서 뭐 얘기들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레스 부분에 있어서 얘기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요거는 지금 퀘스트인 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 보면 안경을 쓰고 난 다음에 퀘스트 3뿐만 아니고 안경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AI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안경, 요건데요. 안경을 쓰고 이제 화면을 보면 이렇게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안경으로. 근데 이 부분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생각을 하냐 하면은 뭐 렌즈가 되었던 아니면은 뭐 메모리가 되었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AR 글래스가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안 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통신을 두 개를 연결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꼭 이제 그 스마트폰 두 개 쓰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저는 한 대입니다만은. 그러면 AR 글래스를 쓰려 그러면은 무조건 스마트폰을 두 개 쓰는 효과 자체를 가져가야 되잖아. 한쪽은 통신이 되고 한쪽은 통신이 안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AI를 이용을 하려고 그래도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통신사들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지. 어찌되었든 사실은 이제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투자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쪽에 새로운 먹거리 자체가 한 개 더 나온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한번 봐줘야 되는 시점이기도 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뭐 눌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눌림이 거의 뭐 완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한번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최종은 지금 1,000원, 52,000원, 2,000원, 57,000원 정도까지 봐줄 수 있을 걸 보이니까 그건 참고를 일단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죠. 예전에 제가 하자 그랬을 때 해야지. 네이버 올라가고 있는데, 네이버는 박스라고 저번에 말씀 한번 해드렸어요, 그렇죠? 네이버는 박스라고 말씀해드리면서 공략을 우리는 요때 했었죠. 아까 얘기했던 그 타이밍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될 법한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꺼놓고 난 다음에 이전에 돌파하는 그런 부분이 일단 보이게 되면 그때가 보통은 이제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요번 돌파할 때부터 시작해서 요때죠. 일단 공략하자라고 말씀해 드렸고, 지금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쵸? 종목은. 지금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 SK하이닉스는 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개인적으로는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2025년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있어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패턴 하단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전 이거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가요? 해도 돼요. 해도 되고 공략을 해도 되고, 돌파 못하면 줄여야 되죠. 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돌파 못하면 줄인다. 그 마음으로 일단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완전히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 안에는 오늘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 이거는 아까 이제 제가 문득 얘기를 할 때 종목 팔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보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 게 한 3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안전맞이 생기고 몰아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쪽도 나쁘지 않고요. 아예 뭐 저선주로 공략하는 것도 같이 밀렸다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JNTC 올라가고 있고 이 패턴이죠. ISC 올라갑니다. ISC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우리 저번에 얘기할 때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기술적 반등인데 먹을 게 많다. 뭐 기술 반등인데 먹을 게 많다 이런 거였죠. 그 얘기했던 걸 기억을 한번 해보면 위에서 밑으로 올라가는 요 추세선이 이렇게 있어요. 요 추세선이 있죠. 추세선이 있으면 이것만 안 깨면 되잖아요. 정확하게 여기서 밀렸다가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추세는 깨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시작을 했다가 눌렸다가 뭐 하냐면 눌렸다가 다시 돌파죠.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돌파하면 이건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패턴으로 봐줄 수 있는 게 되겠죠. 패턴으로 봐줬을 때 얘가 여기 돌파하고 지금 오늘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오늘은 지금 모르겠어요. 오늘 접근은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 저번에 하자라고 했을 때 접근하신 분들만 계속 몰아가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성 델타테크 다시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로봇도 되고 초전도체 이것도 되죠. 양자 컴퓨팅. 근데 시장 안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양자 컴퓨터에 대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는 확률에 대한 계산이 빠른 거예요. 수식에 대한 계산이 빠른 게 아니고 최적화에 대한 계산이 빠른 겁니다. 최적화에 대한 계산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반 컴퓨터하고 이건 좀 이해를 하고 가요. 일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식을 계산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일반 컴퓨터가 더 좋습니다. 자, 이거 들으신 분들 한번 올려주시고. 양자 컴퓨터가 좋은 게 아니고 일반 수식을 이제 할 때는 일반 컴퓨터가 더 좋아요.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의 성능을 넘어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냐 하면은 컴퓨터한테 뭘 물어보냐 하면 여기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길이 5개가 있는데 5개의 길이 있는데 이 길 중에서 어느 게 최고 빨리 갈 수 있냐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보냐 하면 요걸 한번 해봐요. 1 요걸 한번 해봐. 요까지 오케이. 두 번째 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해봐. 세 번째 가는 건 여기까지 가는 거 해봐. 네 번째 가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해봐. 다섯 번째 가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해봐.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다 해보니까 요게 네 번째가 최고 빨라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야. 만약에 이게 10개가 있다면 10개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7, 8, 9, 10. 그러면은 컴퓨터는 어떻게 이걸 계산을 하냐 하면 길을 이걸 먼저 해보니까 이만큼 가요. 두 번째로 해보니까 두 번째가 여기 해봐. 근데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땐 이게 최고 짧은 게 보이죠? 보이시는 분들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이게 최고 짧은 게 보이죠? 보이는데 컴퓨터는 그걸 무시를 하고 일단 다 해봐. 셋 이거 가는 거, 넷 이거 가는 거, 5, 6, 7, 8, 9, 10 이걸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컴퓨터가 앞에 답을 찾는다라고 하더라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자 있잖아요. 양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빛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되는데, 빛은 뭐의 성격이 있어요? 빛은 파동의 성격도 있고 무슨 성격도 있다? 입자의 성격도 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통로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파동을 이렇게 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자가 파동을 한 방에 다 쏘는 거야. 그래서 한 방에 다 돌파를 해보는 거야. 오케이? 이거 이해갑니까? 이해가 안 되려면 얘는 중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 쏘면 파동이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물결이 나가는 중첩 자체가 생기면서 이게 한 방에 다 돌파를 해보거든.
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최고 짧아요. 한 방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할 때 뭐 이거는 몇억 년이 걸리는 걸 갖다가 얘가 5분 만에 풀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확률을 잘 푼다는 거예요. 이 최적화 문제를 잘 푼다는 겁니다. 최적화 문제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슈퍼컴퓨터도 계속 해야 돼. 입자 자체가 달라서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CPU하고 GPU하고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CPU하고 GPU가 있으면 CPU도 어떻게 하죠? 한 개 한 개 계산을 하잖아요. 한 개 한 개 계산하는데 GPU는 한 방에 계산하죠. 그렇죠? 그래서 GPU가 성능이 좋은 게 아니에요. CPU보다 성능이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거는 제가 저번에 어디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유튜브 참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 보다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은 굉장히 도움 되겠다. 뭐 이런, 이거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디 있었는지? 너무 많이 봤다.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모아놔서,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모아놔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시장의 뉴스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다 보면 뉴스들이 조금 그래요. 뉴스들이 왜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뉴스들이 조금 그런데 잠깐만. 왜 이쪽으로 넘어가시나? 이거구나. 있었는데 비트코인 말고 안드로이드 말고 왜 놔뒀는지 모르겠다. 여기 있네요. 이게 요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잘 봐요. 이거 잘 보다 보면 탁 이게 CPU인데 CPU 같은 경우에는 꼭 지금 컴퓨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 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개 그려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내는 겁니다. 이게 CPU고 GPU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해놨죠. CPU는 한 개 계산하는 거. 지금 컴퓨터는 한 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GPU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한 방에 쏘는 거거든요. 한 방에.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도 중첩된 걸 한 방에 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아마 기억을 해놓고, GPU가 운영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 3, 2, 1 해서 탕 쏘면 이렇게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개 그림 한참 그리는 걸 이렇게 한 방에 그릴 수 있는 게 GPU. 시장 안에서도 최적화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효과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양자 컴퓨팅.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세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는 분들 한번 체크. 근데 제가 이제 신성 델타 테크를 하면서 양자 컴퓨팅, 원래는 이제 애니악에서 일반적인 컴퓨터로 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그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로봇도 하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도 하는 신성 델타 테크에 조금 더 주목을 했었죠. 아직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갑자기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좋을 때 항상 이 종목이 무너질 때는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최근에 수익 내고 난 다음에 팔았는 게, 이 무너질 때는 이렇게 무너져서 아예 못 올라오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계속 종목 봐주시면 되겠어요.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현대바이오 일단 있고요. 네이처셀도 지금 상방 아니죠. 요번이 중요해요. 요번에 이제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데, 네이처셀은 지금은 요거 안 깨지면 관계는 없네요. 요거 안 깨지면 관계없는데, 요거 깨지면 무조건 나와야 돼. 19,710원 안 깨지면은 관계없는데, 깨지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요것도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원래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많이 걱정들을 했던 게 뭘 걱정을 했냐 하면 금리가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전부 다 생각을 했단 말이지. 금리가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부분을 잘 들으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냐 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판단 안 하고 금리가 떨어지는 쪽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판단 안 하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4.75인데요. 지금 4.5가 될 확률이 99.6%. 무조건 빠진다. 무조건 금리는 25는 무조건 빠진다. 아니 50 정도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0.4%. 하여튼 시장에서는 베팅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베팅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참고 일단 하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움직이는 거예요. 바이오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절대 못 움직입니다. 저 체크. 바이오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못 움직여요. 이게 이제 여기서 못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 왜냐하면 신약 개발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3조 정도가 들거든요. 금액으로 3조. 신약이 제대로 한 개 나오려고 그러면 3조가 됩니다. 3조. 그러면 일반 회사들이 3조가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조달해야 되죠. 조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이자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리 부분이 이제 트럼프 시제에도 금리가 오르기보다는 빠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뭐예요?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이셔야 돼. 계속 반등하고 있네. 여기서 안착해서 튀면은 여기까지네. 그쵸? 1차로는 거기까지 볼 수밖에 없네. 뭐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젠백스 뭐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보면은 전기 관련된 CJ 좀 올라오고 있고요. CJ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밀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대부분을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수혜를 보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밀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올라가요. 원화가 약세로 가면 비용이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비용 올라가고 끝이었는데 요즘은 뭐 하죠? 해외로 수출도 엄청 많이 하죠. 실제로 여기 지금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들, 대한민국 음식료 업종의 수입 매수 비중을 종목별로, 그래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삼양 같은 경우에도 불닭볶음면이라든지 하는 부분 수출이 굉장히 많고요. CJ도 비비고라든지 하는 부분, K푸드 이쪽으로 이제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아실 거고, 그 부분 때문에 예전에는 원화가 약세로 가면 무조건 원화 약세 피해죠. 원화 강세 수혜죠.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런 식의 탁탁탁 이렇게 정리가 가능했는데 요즘은 참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수출 비중이 전체 78%가 지금 넘어가고요. 농심은 그래도 내수가 63%, 빙그레도 내수가 한 60% 정도 되네요. 그렇죠? 60% 정도 되고, 크라운 제과는 내수가 한 94% 정도 됩니다.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78%입니다. 좀 다르죠? 같은 음식료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내수 수출 비중이 조금씩은 다 다르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우리 지금 금리가 아니고 원화가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일단은 삼양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J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매출이 6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CJ 같은 경우에도 만두, 치킨, 피자 뭐 이런 미국 쪽에 지금 수출을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하고 독일 그리고 프랑스, 스웨덴으로 판매망도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어서 지금 금리가 조금 이렇게 약세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그래도
두 군데는 일단 수혜를 본다. CJ하고 삼양은 수혜를 본다. 정리를 합시다. 딴 데 다 수혜 보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보통 종목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개인 투자에서 종목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다 똑같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나 파트너들이 강준혁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르듯이 다른 건 느낍니까? 뭐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또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다릅니다. 다른 게 이제 좌우가치 하시는 분들이 자기 길을 찾아서 열심히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점만 봐도 뭐 그렇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요. 자, LS 에코에너지 오늘부터 관심 종목 편입합니다. LS 에코에너지는 관심 종목 편입하시고 LS 에코에너지는 관심 종목 편입합니다. 오늘부터. 요거는 지금 주가가 하락으로 가다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종목이 이렇게 하락으로 가다가 바로 이제 상방으로 이렇게 뻗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바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하락으로 가다가 하락을 탁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냐면 박스로 일단 가요. 보통은 박스로 갑니다. 박스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박스를 돌파해서 올라갈 때부터 시작해서 뭐 한다? 논하는 거야. 이때부터 논하는 겁니다. 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으로 가다가 이렇게 하락으로 가다가 뭐로 갔나요? 박스로 움직임을 주다가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려고 그러죠. 요 그림이에요. 자, 그림 이거 체크됩니까? 이거 체크되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요 그림 체크됩니까? 요런 것들에 눈을 띄우기 시작을 해요. 요런 것들에 눈을 여러분들이 계속 채우기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 왔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상방으로. 자, 주가가 오르다가 이때는 밀려서 바로 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패턴 한번 보여주고 패턴 돌파하면서 쫙 한번. 이때도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으로 가다가 여기 패턴을 좀 움직여주고 뭐 패턴 돌파하고 쫙, 그렇죠? 요때도 지금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은 좀 폭이 좀 크긴 한데 요거는 내일이나 보고 돌파하면은 쫙 이걸 한번 노려보면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참고하시고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하죠. 이것도 자, LS 에코에너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LS 에코에너지가 이제 이번 3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네요. 3분기 매출액은 2234억 원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어떠냐? 영업이익은 125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4% 증가. 당기순이익은 84억 원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 이 부분은 일단은 북미하고 유럽에서 초고압 케이블하고 랜 케이블 수출이 굉장히 좀 증가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이 중국산을 좀 배제한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알루미늄 지중 케이블 이 부분의 인증을 이번에 완료를 했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발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전소를 짓고 뭐 한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전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선이 있어야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선 만드는 우리 LS 에코에너지 관심 있게 이제 보도록 하죠. 이번에 박스권 돌파하면 할게요. 돌파하기 전에 하지 말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돌파하면 하든가 바닥에서 하든가 둘 중에 하자죠. 돌파하면 하든가 바닥에서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에서 하든가 돌파하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LS 에코에너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화학도 계속해서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롯데케미칼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인거하고 아닌 거를 구분을 조금 해야 돼요. 삼화전기도 아직은 아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도 올라옵니다. 15% 정도 오늘 기업을 통하면서 올라오는데 기술적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인 종목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누리세요. 올라오고 있는 걸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누리시는데 신규이신 분들은 단타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단타라고 생각해서 접근해서 오정전조로 끌고 가다가 저항선 못 돌파하면 나오고 돌파하면 계속 몰고 가고 또 오정전조로 가다가 저항선 돌파하면 계속 몰고 가고 못 돌파하면은 빼고 그걸로 그냥 가시는 겁니다. 가볍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셔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법은 하루에 다 배울 수 있어요. 빡빡이 하면 외우는 거니까 그렇죠. 하루에 다 배울 수 있는데 아는 게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항상 습관이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습관.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을 해봤냐 하면 저번에 소유진인가? 백종원 대표하고 결혼했던 사람이 소유진 아닌가요? 백종원, 소유진. 저번에 제가 짤을 또 하나 봤는데 뭐 하여튼 저는 짤을 봐도 전부 다 주식으로 자꾸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 주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던데 뭐 저번에 우스갯소리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냐 하면 소유진 맨날 이제 그 백종원 대표한테 야단을 맞는데요. 콩나물 어제 샀는데 오늘 또 사고 막 이래서 한 번씩 야단을 맞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야단 맞으니까 그 물어봤대요. 누구죠? 금쪽이 상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대요. 신나요. 심심하면 자꾸 야단을 맞는다.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죠, 그렇죠? 자꾸 야단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뭘로 야단 맞느냐라고 했더니 콩나물을 사오면 콩나물 집에 있는데 왜 사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유진 씨가 그게 그냥 샀지라고 얘기를 하면 백종원 씨가 그거 내가 저번에도 얘기하고 어제도 뭐 샀는데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자꾸 야단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솔루션이 뭐였냐면 그냥 얘기했던 거를 반복을 하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콩나물을 사왔을 때 백종원 씨가 콩나물인데 왜 또 사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내가 집에 콩나물이 있는데 내가 콩나물을 또 사왔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백종원 씨가 그 다음 잔소리 안 하고 그래요 그리고 끝난대.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이게 머리로 인식을 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있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원래 그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둘은 사실은 다르죠. 왜냐하면 열받으면 원래 성격이 팍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은 계속 트레이딩은 매매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는 얘기 아니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팔고 싶을 때 팔고 그러면서 생각은 종목 또 있는데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종목 또 있는데 이렇게 좀 편한 마음가짐 조급하지 않는 마음가짐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기 시작을 해야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해드리려고 하는 건 그런 거 종목 이거 놓쳐도 또 종목 많아요. 괜찮아.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종목 팔 수도 있고 그러다가 올라가면은 다시 사면 되지. 어떤 사람은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종목이 올라가면 내 종목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반댈세. 왜냐하면 팔았는데 올라가는 모양으로 바뀌면 사야지.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트레이딩 할 때의 기본입니다. 기술이 중요하지 않아.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기술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인드.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생각, 습관, 긍정적인 생각. 종목을 이제 수익을 한 10% 내고 난 다음에 종목이 올랐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종목이 10% 수익 내고 팔았는데 올라. 그래, 내가 그렇지. 여기서 나는 수익을 났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시 사자. 다시 가네, 다시 사야지. 라고 그냥 쿨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은, 아유, 종목이 니밖에 없냐. 딴 거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뒤에 두 사람들은 자기의 심리를 자기가 다독거릴 줄 아는 거지. 자기를, 우리 세상 살 때, 우리가 타인을 아무리 사랑해봤자 타인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가 남죠. 그걸 사랑 못 해줘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독거리고,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잘났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미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수익이 나요. 삶에도 수익이 나고, 대인관계도 플러스가 생기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뭐라고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나? 이거 MBTI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하긴 하던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나? 저 사람 왜 저러지? 응? 다 아니고, 저 사람 저런다? 그래,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나하고 안 맞네. 안 봐야겠다. 이렇게 쿨하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자꾸 그걸 갖다가 연습을 해서 그게 습관이 돼버려야 돼. 아니면은 주식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다 힘들어지거든.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문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야, 진짜 니 많이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진짜 니가 내하고 같이 산다고, 니가 고생이 많다. 잘났다. 스스로한테 이렇게 위안을, 아니면 사랑해. 이거 해도 좋습니다. 스스로한테. 힘들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헛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헛소리는 아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수페타시스도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STX 엔진도 지금은 올라오고는 있는데, 박스 정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아직은 크게 의미는 크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좀 묘하게 움직이죠. 자람이가 좀 묘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보실 때 항상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데 이거 좀 묘하죠. 요 올라갈 때 거래에 있었던 부분은 일단 됐고요. 그렇죠? 올라갈 때 여기 거래가 있었던 거는 일단 됐고, 그런 다음 빠질 때 거래가 없어요. 빠질 때 거래가 없고, 중간에 한번 거래가 있긴 했는데 그 다음에 거래가 쫙 없어요. 그리고 거래가 터졌네요. 그렇죠? 요 거래 터졌던 부분만 밟으면 되지. 그렇죠? 거래 터졌던 부분만 완벽하게 밟으려 그러면 4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45,000원 밟고 올라가면 갑니다. 45,000원 밟고 올라가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찾아놓는 거야. 대표님 지금 살까요? 뭘 자꾸 급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 급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요. 급하게 안 해도 돈은 다 법니다. 급하게 안 해도 돈을 다 법니다. 준비만 해놔. 준비만. 자람 테크놀로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자람 테크놀로지도 한번 체크는 하고 보도록 하고요. 아까 종목들 중에서 바이넥스도 오늘 아까 잘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저항선이니까 안 치고 올라가는 게 맞죠?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멈춰 주시고 난 다음에 뜨면은 가는 거지. 그쵸? 많이 밀렸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다가 지금은 잘못한 박스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신성이 10% 갑니다. 회복 중. 신성이는 근데 아까 얘기를 할 때 이까지 열라 그랬어요. 지금 진짜 하라 그러면 요까지 이렇게 열어두고 하라고. 이렇게 열어두고. 모양 나쁘지 않죠? 근데 신성이도 잘 봐봐. 신성이도 잘 봐보면, 신성이가 저 밑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했잖아요. 그쵸? 했는데, 이것도 밑에서 뭐 했냐면, 이렇게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은 뭐로 간다고? 대부분은 패턴으로 간다 그랬죠. 그쵸? 패턴으로 가다가 패턴을 돌파하면, 아까 그 얘기 했죠. 설명을. 패턴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논할 수 있다. 그쵸? 논았죠. 돌파할 때가 6만원, 지금은 96,000원. 50% 이상이다. 그쵸?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식의 종목군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된다. 자람이도 지금 가만히 보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패턴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패턴 돌파하면 뭐 한다고? 논한다고. 기억해둬요. 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회원분들 말고, 우리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말고, 이제 지금 아직 이제 2024년도 말인데 아직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마지막 할인입니다.
2025년도에는 오늘이 제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오셔가지고 다 같이 좀 즐겁고 유쾌하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오프라인 모임 있죠. 우리 주강파 오프라인 주식은 강준혁 기법은 파워 트레이딩 오프라인 모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포트랑 파티를 합니다. 작년에도 했던 건데 올해도 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주강파 파티 피트 어쩌다 서울. 저번에 우리 어쩌다 제주 있었잖아. 그렇죠? 어쩌다 제주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쩌다 서울입니다. 두 번째 포트락 파티 미리 보는 2025 선행학습까지 해서 파티 있습니다. 파티가 있는데 파티 신청도 오늘 요거 지금 우리 2025년도 관심 있으신 분들 2025년 데뷔반 라이브 방송 패키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오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도 오세요. 요거는 전부 다 제가 비용 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로 뭐 비용이 드시는 건 없고요. 제가 비용 다 대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외로우신 분들 오시고 주식하는데 난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2025년도에 자꾸 손실난다. 2024년도에 자꾸 손실나는데 2025년도에는 손실나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입니다. 이거는 오늘까지고요. 제가 지금 한 달에 리딩이 원래 77만원, 내년에는 88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자꾸 가격이 올라가죠. 월급 빼고 다 올라, 그쵸? 월급 빼고 다 올라. 자꾸 올라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올리는 건 아니고요. 한국경제TV에서 올리는 겁니다. 내년 되면 1개월에 88만원인데, 지금 3개월에 105만원에 리딩하고 교육 특강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져가셔가지고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라고 하면 2024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내년에 한 3월달 정도 되면 또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빨리 잡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정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